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건 역대급 정치 스캔들입니다. 전쟁, 기업, 언론, 정부, 할리우드까지 엮였습니다. 악행을 하면서 선한 척 하는 놈이 누구고 그 근거는 뭐냐? 일론 머스크의 행동은 계획된 선전포고죠.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자체가 거대한 퍼즐판이죠. 사건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도 엮이는데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9월 18일 네타냐후가 프리몬트 공장을 방문했죠.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계획하고 있었죠. 참고로 이 만남이 리스크 덩어리죠. 직원들 반대까지 각오하고 추진한 건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시위 때문에 거의 내전 상황이었죠. 알다시피 사법개혁이 원인인데 이거 사실상 독재 정권이죠. 정부의 유일한 견제기관인 사법부를 축소하는 법입니다. 이런 정치인 만나는 것 자체가 손해만 보는 건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지지하는 거죠. 네타냐후의 정치적 명분을 설명하는 판을 깔아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이거 이 두 사람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반유대주의 이슈가 터지죠. 여기 깨어난 정신 바이러스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게 대사건인데 일론 머스크는 해명은커녕 전쟁을 선포하죠. ADL이 유대인 인권보호 비영리 단체인데 100년의 도덕적 권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DL이 작년부터 기업들에게 트위터 광고 중단을 요구했는데 극우 인사 계정 복귀 정책이 계기죠. ADL 비판 동조는 반유대주의로 낙인 찍히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난리 납니다. 월가에선 이걸 광고주 연쇄 이탈로 분석하죠. 자, 일론 머스크는 현금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바꾸는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이건 돈 벌기 싫은 놈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대형 광고주 줄이탈. 뭐 60%는 해외 광고니까 괜찮다. 자, 이게 돌려 말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27일 이스라엘로 날아가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모두 연결되는 퍼즐입니다. 일단 여기 뭐 하러 갔는지 정말 의문이죠. 반유대주의 사태 수습 목적도 아닌데 사과 안 했죠. 네타냐후 총리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욕만 더 먹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슈가 터지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죠. 트렌딩 태그 일론 가자에 가자. 그러니까 가자도 가서 보고 도와라. 이게 왜 논란이냐면 전범 도우면서 표현의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단 말이죠. 이젠 하마스까지 나섭니다. 하마스 간부가 직접 초대하죠. 왜 거기만 가냐? 여기도 꼴 좀 봐라. 이런 말이죠. 아무튼 바로 이 다음날 뜬금없는 선전포고 이거 한 방으로 1000억이 증발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증폭되죠. 친이스라엘도 아니고 반유대주의도 아닌 걸 확실히 하면서 ADL에 대한 입장 철회는 안 하죠. 자, 우선 헷갈리는 게 이스라엘 지지와 반유태인 반대의 차이점이죠. 여기서 성격이 갈리는 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팔레스타인과 대립하지만 반유태인 반대는 괜찮은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란 건지 이스라엘 총리까지 일론 머스크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 컨펌했죠. 자, 여기서 언론이 몰고 가는 건 ADL에 반대하면 반유대주의란 프레임이죠. 여긴 어디까지나 비영리 단체지 유태인 세계대표가 아닙니다. 언론이 ADL 비판은 증오 표현이란 여론을 만들고 기업들이 동조하는 거죠. 판이 더 커지는데 백악관까지 가세하는 거죠. 냄새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건 언론, 정부, 기업이 합작한 대규모 혐오 조장, 공사 친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슬슬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죠. 자, 우선 언론은 원래 그렇다 쳐도 당최 ADL 여긴 뭐냐? 한번 찍히면 끝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ADL CEO 그린블라트의 여론몰이죠.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반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치라는 공식인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반유대인 프레임을 씌우고 인종차별로 몰고 가는 거죠. 여기서 그린블라트의 주요 타겟은 바로 보수 인사들,
여기 터커 칼슨과의 전쟁은 유명하죠. 2021년부터 공사 친 건데 정치 성향을 반유대주의, 인종차별로 몰아가죠. 목적 달성할 때까지 집요한 여론몰이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진보계열 레거시 언론이 지원 사격하는 형태죠. 그리고 2023년 3월 결국 폭스TV는 터커 칼슨을 해고하죠. 참고로 폭스뉴스가 보수 언론인데 이 사건으로 시청률이 폭락합니다. 이만큼 보수층 영향력이 압도적인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보수의 핵인싸. 자, 여기서 터커 칼슨이 트위터로 복귀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최우선 표적이 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적대 관계지만 터커 칼슨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죠. 가만 보니까 일론 머스크부터 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L의 진짜 미션은 보수층 억제죠. 그린발라트 이거 알고 보니까 비공식 민주당 앞잡이죠. 이게 좀 교묘한데 ADL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여론몰이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은 ADL의 진정성이죠. 다시 말하지만 권위 있는 인권단체가 맞습니다. 가짜는 CEO 그린발라트인데 이게 실제 유태인 사회에서 인정 안 하는 인물이죠. 일단 이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 출신인 건 그렇다 쳐도 ADL 이전에 유태인 활동가 경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찐 유태인 활동가들의 평가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린발라트가 의심받는 이유는 기부자 편향 정책 때문이죠. 자, 이제 모든 의혹이 민주당을 향하죠. 게다가 그린블라트는 바이든 정권에서 실세로 거듭납니다. 자, 다시 판을 짜보면 이렇게 바이든과 그린발라트가 링크돼 있고 주류 언론이 판 깔아주면서 공사 치는 거죠. 언론은 어디까지나 ADL을 보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립성이 유지되죠. 이 때문에 의혹 제기가 어려운 거죠. 어디까지나 ADL의 명분은 인종차별 반대, 인권 보호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다른 유태인 활동가들의 평가죠. 다시 말하지만 ADL이 모든 유태인을 대표하는 건 아니죠. 여기 이 영감님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활동한 찐인데 이런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란 거죠. 여기서 이상한 건 언론이 그린블라트의 말만 보도하는 거죠. 정부조차 이런 찐들의 말은 무시하죠. 기업들은 뭐 뻔하죠. 애플, 디즈니 다 친민주당 기업이죠. 여기 광고 보이콧 기업 중에 파라마운트, 워너브로스 같은 메이저 영화사도 있는데 할리우드까지 가자한 거죠. 여기서 또 설계가 들어갑니다. 10월 11일 그린발라트는 반유대주의 반대 서약을 발표하고 친민주당 기업을 참여시키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기업들의 명분도 인권보호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커버되는 거죠. 이야, 이 설계 이거 껍데기만 반유대주의 반대죠. 자, 다시 의문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하필 밥 아이거만 지목했는가? 여기서 밥 아이거는 실질적 대부, 바로 디즈니를 정치판으로 만든 장본인이죠. 아직도 디즈니는 공화당과 전쟁 중입니다. 여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권 후보죠. 디센티스가 세금 혜택을 박탈하고 디즈니가 고소하면서 전쟁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 원인이 바로 게이 금지법. 이거 중요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기서 게이 금지법이 뭐냐? 2022년 개안된 건데 디센티스가 주도했죠. 하나 예를 들면 초등 3년 이하 동성애 교육 금지. 잠깐만.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거 설명 생략.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이용 금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화장실 사용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예전에 이거 설명 생략. 이 개판에도 정도가 있으니까 법으로 막는 거죠. 여기서 바이든이 게이 금지법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디즈니가 동조하는 거죠. 사실상 LGBT는 디즈니의 정치적 수단. 밥 차팩 사임 계기도 게이 금지법에 침묵했기 때문이죠. 밥 차팩의 중립적 태도 때문에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는데
이건 그냥 밥차페 그만두게 하려고 건수 잡은 거죠. 이거 엄연히 부정부패죠. 쿠데타죠. 이 사건 때문에 밥 아이거가 복귀하고 모든 정책이 원상복구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양성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다 정치예요. 사실 밥 아이거의 진짜 목적은 민주당 소속 대선 출마죠. 이제 미국 사회에서 LGBT는 정치 이데올로기죠. 존중하고 지지하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충돌하는 관점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로 매도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까지 매도하죠. 동참하지 않으면 극우라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제 각 나오죠. 반유대주의 반대도 똑같은 맥락이죠. 이게 확산된 게 2022년 선거 시즌이랑 겹치죠. 그리고 이팔 전쟁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건 악마적인 정치 공작이죠. 여기 보시면 얼떨결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참여 안 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세뇌시키는 거죠. 여기 이 사람 유명한 배우죠. 이렇게 할리우드까지 끌어들입니다. 참고로 이 배우는 유태인이기 전에 골수 민주당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설계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악행입니다. 도덕적 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막말은 이놈들에게 한 선전포고죠. 자,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이런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타냐후 총리. 자기도 욕먹으면서 일론 머스크 편드는 게 좀 이상하죠? 일단 국제사회에서 네타냐후는 뭐 악인의 상징이죠.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와 네타냐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목적은 같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무늬만 동맹이죠. 오히려 서로 견제하는 입장인데 사법개혁은 빙산의 일각. 일단 네타냐후는 친트럼프죠. 트럼프 임기 때 중동정책 공동작업하다 실각했죠. 네타냐후의 의도는 트럼프 복귀가 맞습니다. 자, 그럼 전쟁은 뭐냐? 여전히 강경하죠. 평화 따위 없습니다. 사실 네타냐후도 이러면 답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네타냐후가 계속 이런 태도면 바이든도 어쩔 도리가 없죠. 이걸 노리는 거죠. 자, 여기서 바이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지율만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목적은 바이든의 몰락입니다. 전쟁을 계기로 주도권을 잡고 다시는 간섭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죠. 탈세계화 시대에 각자 도생을 준비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서방 세계의 의존도를 낮추고 생존력을 높이는 방침입니다. 사법개혁도 이런 대비 차원인데 네타냐후 말도 일리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판사들이 죄다 좌편향인데 여기 미국이 개입하는 거죠. 네타냐후의 의도는 좌우 균형을 맞추는 건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공감하는 거죠. 네타냐후가 은근 인사이트 있는데 AI에 대한 관점도 일론 머스크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환장한 언론이 바로 뉴욕타임즈. 네타냐후도 바이든이 싫어할 모든 요소를 갖춘 사람이죠. 슬슬 판이 짜여집니다. 이 둘은 사실상 동맹이죠. 그런데 동맹이라 하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뭔가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지. 자, 어찌됐든 괴상한 조합이지만 굳건한 동맹입니다. 이 두 사람의 타겟은 단 하나, 악연을 끝내는 거죠. 네타냐후는 낭떠러지 끝 한판 승부죠. 반면에 바이든 동맹은 진화하죠. 이 팀엔 연예인까지 있죠. 이젠 도덕적 권위까지 장착했습니다. 힘도 센데 명분까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도 이쪽이 더 세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조각들 중에 따로 노는 게 있죠. 바로 그로그. 자, 일단 언론 평가는 안 좋습니다.
최악이 아니란 말은 그저 그렇거나 구리단 말이죠. 자, 일론 머스크도 챗GPT 수준은 처음부터 기대 안 했죠. 성능 우위는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그로그의 특징은 X 플랫폼 기반 실시간 반영이죠. 게다가 조정이 없죠. 그러니까 필터링이 없단 말인데, 챗GPT에 민감한 정치 이슈를 물으면 일괄적 대답으로 거부하거나 편향된 결과를 리턴합니다. 디즈니를 예로 들면 무슨 근거로 이런 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디즈니의 친민주당 정책은 팩트죠. 뻔한 증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학습한 정보는 뭔지,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알 길이 없죠. 이거 선택적 학습을 하는 거죠. 반면에 그로그는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학습한 정보의 출처가 있는 점이죠. 여기서 그로그는 X 기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유저 테스트 결과에 확신을 가지고 다음 계획을 실행하죠. 여기 일론 머스크의 의도를 묻는 인증샷이 나옵니다. 이것만큼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도 그로그의 해석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무기죠. 이거 참 묻고 싶은 게 많네요. 학습한 정보에 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모론 취급은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증폭된 의혹들이 언론 불신으로 이어지겠죠. 자, 유저들은 그로그의 결과를 토대로 저마다의 가설을 짜고 검증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X에서 공유되고 다시 유저들끼리 교차 검증도 하겠죠. 그러면서 신뢰도가 상승하고 새로운 단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로그가 파편화된 데이터의 인과관계를 엮어서 통찰을 도와주고 유저도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시민 저널리즘이죠. 생성된 뉴스는 출처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고 다른 유저의 검증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시민 저널리즘은 시민들에 의한 광범위한 검증으로 언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때 얻는 것이 바로 공신력이죠. 그러니까 11월 30일의 선전 포고는 역공사의 시작이죠. 그러고 출시 전에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용 목적을 유도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놈들이 누군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X 기반 결과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음모론으로 물타기 못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처음부터 언론이죠. 그로그를 챗GPT와 비교하고 기능 위주의 설명을 한 건 페이크.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못 이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을 공략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가 맞습니다. 생사를 넘는 비즈니스 전쟁에서 이겨온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강자와 싸우는 법은 독보적인 포지셔닝으로 타이밍을 만드는 거죠. 이제 와서 눈치챈 일부 언론은 약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죠. 보다시피 주류 언론은 여전히 광고 자본주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죠. 모든 미디어는 결국 광고주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인데, 시민 저널리즘은 대중이 심판합니다. 바로 이 대중의 심판은 현실이 되죠. 유저의 제보로 다른 소셜의 압도적인 반유대주의가 증명됩니다. 30대 미국인을 대상으로 47개 주에서 집계된 통계죠. 기업들이 철회한 건 광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죠. 유저들의 의혹과 분노는 디즈니 보이콧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적 횡포에 억압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선전포고가 억눌린 대중의 분노에 방아쇠를 당긴 거죠. 자, 여기서 기득권이 간과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시민 권력이죠. 기득권의 굴레를 벗어난 힘이 탄생한 거죠. 이제 대중들에게 기득권을 무너뜨릴 무기가 주어진 거죠.